안녕하십니까? 여러분 2019년도 지나고 여러분 2020년 2020년이 시작된 지도 벌써 이제 2달여 정도 지나갑니다. 여러분 1월 달에 여러분 이제 2020년 경감 승진 시험을 이제 마쳤습니다. 새로 이제 2021년 대비 승진 시험을 이제 준비해야 되는데 작년에 일정들이 쭉 있었어요. 일정들이 제가 하는 일이 이제 한 가지가 아니라 몇 개 있다 보니까 강의가 조금 좀 늦게 올라가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올해는 아마 강의가 빨리빨리 올라갈 겁니다. 대체적으로 일정을 보면 시험이 여러분 이제 2021년 내년 1월 한 첫째 주나 둘째 주에 이제 시험이 시행될 거라고 예측했었을 때 마지막에 이제 코스는 여러분 이제 현장 모의고사가 이제 파이널로 종점을 찍는 거예요. 저희 코스에서 작년에도 여러분 이제 그 현장 모의고사를 저희가 10월, 11월, 12월 이렇게 해서 3달간 현장 모의고사를 치렀어요. 물론 이제 행정법만 한 게 아니라 형법하고 실무종합, 객관식도 같이 여러분 이제 직접 오셔서 실제 시험처럼 여러분 시험을 치르고 그리고 이제 주관식 행정법을 여러분 케이스와 약수령을 여러분들이 3번 이제 시험을 치른 적이 있어요. 올해 시험이 끝나고 1월 11일 날이 이제 시험 날짜였는데 제가 1월 12일 날은 이제 그날 시험 끝나고 나서 해설 달아야 되니까 강의를 못 하고 1월 12일 날 여러분 이제 바로 강의를 했었어요. 그게 이제 경찰 공제 에듀 오른쪽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유튜브로는 상대적으로 늦게 올라갔죠. 근데 제가 아마 해설 강의를 가장 빨리 하지 않았나 싶어요. 해설도 가장 빨리 달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해설을 직접 볼 수 있는 여건이 좀 되지 못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로 확인하든지 아니면 이제 경찰 공제 에듀 사이트에 와서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면 제가 1월 12일자로 해설 강의를 한 게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묘하게도 이제 현장 모의고사에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약수령 한 문제, 공무수 탁사인 6문제를 저희가 써봤는데 그 중에서 한 문제 공무수 탁사인이 그대로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그게 23점 정도 되는 거죠. 그게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시험에. 그리고 이제 따로 그 이전에 여러분 이제 요 입문 과정이 끝나고 나면 그 행정 소송 흐름도 및 그 핵심 케이스 쟁점 강의가 진행될 겁니다. 작년에도 그게 진행이 됐지만 거기에 여러분 이제 항상 케이스 쟁점으로 반드시 들어갈 가능성이 큰 주제들을 뽑아서 제가 선별을 했는데 거기에 절차 하자의 효과가 있어요. 절차 하자의 효과. 그대로 그게 이제 주로 케이스 쟁점으로 출제가 많이 있는 테마인데 약수령으로도 항상 시험에 출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담고 있었어요. 그게 약수령으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해마다 그 마무리 특강이라는 게 있어요. 예전에 여러분 2011년도에는 경찰 행정법 핵심 포인트라는 책을 써서 한 240페이지 정도 될 겁니다. 거기에서 시험이 100% 출제가 다 돼버렸어요. 그때 2011년도에 저도 그 책을 잃어버렸는데 2011년도에 굉장히 센세이션한 일이 벌어졌는데 200 몇 페이지 되는데 제가 약수령 한 20문제 약수령 딱 20문제 찍었거든요. 찍고 사례 한 4-5개 정도 찍었어요. 근데 사례 그대로 나와버리고 그 소프라노에서 관련해서 쭉 나오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신뢰보 원칙하고 이제 행정행위 철회가 약수령으로 출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올해도 올해 시험의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시험이 거의 다 적중이 됐어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올해도 내년 대비로 강의를 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저도 예측을 합니다. 그냥 단발성으로 그냥 예측하는 게 아니라 계속 고뇌를 합니다. 고뇌를.
근데 뭐가 나올지는 솔직히 몰라요.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고 또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올해도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빈말이 아니니까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여기 또 오셨던 분들이 있으니까 아마 직접 다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올해 일정도 작년에는 인문 강의가 없어요. 인문 강의가. 저는 이제 인문 강의가 굳이 필요하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제 행정법을 기존에 이제 공부를 하신 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경찰 행정학과 특채 출신이 아니라 보통 일반 경채 출신이다 보니까 행정법은 과목에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 경찰 행정학과 특채로 이제 들어오신 분들은 그나마 객관식 공부를 하셨으니까 좀 그 행정법에 대한 기본 지식들이 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행정법을 뭐 간접적으로 좀 느꼈던 것들은 여러분 아마 이제 경찰학 개론이죠. 경찰학 개론 자체 보면 여러분 경찰에 관한 역사이죠. 역사하고 그다음에 경찰 행정법 관련한 내용들이 좀 나와요. 그러니까 경찰 조직법하고 경찰 작용법 그리고 이제 인사관리 등등 일종의 행정학 부분이 좀 나와 있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일종의 경찰학에 있어서의 총론 파트죠. 총론 파트. 그리고 이제 강론에 넘어가면 마치 이제 경찰서에 가면 과가 나눠지잖아요. 과가 나눠져 있는데 요즘에 들어서 이제 자치경찰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존에는 여러분 검사가 기소권을 독점했죠. 근데 지금 이제 개정법에 따르면 기소 독점주의가 사라진 거죠.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공수처가 신설돼서 검찰 말고도 공수처가 일정 범죄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소 독점주의는 이제 무너진 거죠.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글프죠. 서글퍼요. 그런데 이제 상당히 많은 권한이 이제 수사권, 특히 수사권이 이제 경찰로 이제 이양이 될 거고 아마 우리 형사소송법상에 이제 증거 능력 인정하는 것도 예전에는 검사 작성의 피신 조서는 성립의 진정만 인정이 되면 증거 능력이 인정이 돼서 증거로 채택이 됐는데 반면에 이제 상대적으로 경찰이 작성한 피신 조서는 내용까지 인정이 돼야 증거 능력이 인정됐을 거예요. 근데 아마도 그게 법조문이 개정되지 않았나 싶어요. 왜? 같아져야 돼, 같아. 둘 다 성립의 진정이 되든지 아니면 내용의 진정이 되든지 하겠지만 추측컨대 제 생각에는 검사 작성의 피신 조서도 내용의 인정이 돼야지만이 앞으로는 증거로 채택되는 방향으로 아마 개정되지 않았나 싶어요. 하여간에 검경 일단 경찰 쪽에 이제 수사권이 이제 그 보장이 되는데 또 경찰 쪽에서는 힘 빼기가 이루어져서 자치 경찰이 이제 테마로 올라와 있어요. 자치 경찰이 아마 지금 작업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특히 자치 경찰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아마 여청계, 여자 청소년계, 그다음 교통, 경비 요 정도가 아마 자치 경찰이고. 여전히 수사라든지 정보라든지 보안, 외사 이건 이제 국가가 하는 부분 영역이기 때문에 아마 국가가 그대로 쥐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경찰이 있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찰 시스템은 자치 경찰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주특별자치도만 예외적으로 자치 경찰이고 실제 육지에는 전국 제주도를 제한 나머지는 전부 다 국가 경찰이 기본 구조로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특히 아까 교통이라든지 경비라든지 그다음에 뭐 풍속 범죄라든지 이런 쪽에는 아무래도 자치경찰로 가서 뭐 시도지사 휘하에 예를 들어서 뭐 지방자치경찰본부라든지 뭐 지방자치경찰대가 별도로 존재할 겁니다. 별도로 얼마나 국가경찰하고 또 자치경찰하고 응급 상황이 벌어질 때 서로 간에 얼마나 협조를 할 수 있을 건가 그게 관건이 되겠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경찰학 개론,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 개론 여러분이 공부를 하셨을 거라고. 근데
그 경찰학 개론을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총론 파트가 있고 이제 강론 파트가 있는데 총론 파트는 크게 보면 역사, 그다음에 법학, 그다음에 행정학 일정 부분이 좀 들어 있고 강론 쪽은 실제 경찰 실무 있죠. 실무 여러분들 실무 종합에서 이제 쭉 배우겠지만 어떻게 보면 강론 쪽의 그 작용들이 일종의 경찰 행정 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수학 거닫기로라도 조금씩 여러분이 보신 게 있어요. 보신 게.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보셨을 거고 경찰 행정학과 특채를 준비하신 분들은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공부하는 과정에서 봤단 말이죠. 대부분은 경행 특채가 아니라 일반 경찰 출신이 많다 보니까 행정법 부분이 좀 약해요. 그래서 자꾸 이제 어렵다 하는데 저희가 객관식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관식을 공부하는 거예요. 주관식을. 그래서 과연 이 과정이 굳이 꼭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좀 달라서 기본되는 지식들을 좀 알고 싶다 해서 인문강의를 개설하는데 인문강의가 만약에 저희 그 주관식 강의하고 너무나도 연관성이 없는 주제들이 나열돼 있으면 이건 또 시간적으로 낭비일 수가 있어요. 낭비일 수가. 그래서 인문강의를 계속 합시다 해서 저는 하기 싫었어요. 싫었는데 필요한가 보다 해서 최대한 줄여보고 어느 내용이 과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주관식 경찰행정법을 할 때 꼭 필요할까라는 것들을 고민해서 7강좌 있죠. 7강좌를 개설합니다. 개설을. 그래서 오늘은 이제 2강좌 먼저 하게 되는데 인문 1강 여러분 다운해서 여러분 그 프린트를 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자료가 한 21페이지 정도 되는데 1강이 이제 여러분 행정법 개관이에요. 오늘 행정법 개관하고 2강은 여러분 이제 그 법률 관계 중에 공법 관계. 오늘 첫 시간은 이제 행정법 개관을 할 거고요. 좀 더 두 번째 시간에는 법률 관계 중 공법 관계를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법 관계는 사법 관계가 아니라 공법 관계거든요. 공법 관계. 그래서 좀 이따 법률 관계가 뭔지 하나하나씩 저희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전에 이제 금년도 이제 강의 일정이 지금 여기 이제 인문 강의란 말이에요. 이게. 오늘이 이제 2월 16일입니다. 16일. 2월 17일인데 여기 이제 인문 강의가 시작된다고요. 당초 일정보다는 조금 이제 밀쳐져 있는데 2월 17일, 그다음에 19일, 20일, 21일 해서 두 강 한 강에서 한 7강자로 여러분 인문 강의를 할 겁니다. 요 강의가 끝나고 나면 그 행정소송 흐름도 및 핵심 케이스 쟁점 있죠. 행정소송 흐름도 및 핵심 케이스 쟁점 있죠. 핵심 케이스 쟁점 강의가 이루어질 거고 작년도에 우리 책을 이제 발간했어요. 발간을. 요게 이제 아까 약수령 하나 문제가 이게 출제가 된 거고요. 그래서 행정소송 흐름도 및 핵심 케이스 쟁점 강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 기본 강의가 있어요. 기본 강의. 기본 강의가 있는데 작년에 이제 경찰 공제에서 발간한 책 가지고 기본 강의를 했습니다. 물론 저도 기본서가 발간이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요 기본 강의가 보면 이제 약수령하고 사례형이 책 한 권에 같이 들어 있어요. 책 한 권에. 근데 저는 요 기본 강의를 약수령하고 이렇게 사례 강의로 나눌 겁니다. 약수령 강의하고 그다음 사례형 강의로 나눌 거예요. 그래서 책이 2권으로 나뉠 겁니다. 책이 약수령 기본서하고 뭐 사례형 기본서. 그래서 여기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일정은 여러분 이제 마무리죠. 마무리 핵심 포인트죠. 핵심 포인트. 요 책은 해마다 좀 바뀝니다. 왜냐하면 벌써 이제 작년에 강의한 거는 2020년도를 보고 강의를 한 거고 기존에 기출이 된 거는 아무래도 출제 대상에서 조금 멀어지겠죠. 그래서 핵심 포인트 강의는 엄청나게 바꾸는 거 아니지만 제가 예측하는 문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해는 새로 내년 대비로 핵심 포인트 내용이 물론 전체가 다 바뀌는 건 아니지만
기출된 거는 좀 빼고 해서 핵심 포인트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작년에도 요 핵심 포인트 강의에서 출제가 됐어요. 출제가 그러니까 경찰 책임 관련해서 형식적 경찰 책임이 여기에 제가 별표에서 그대로 찍었던 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서도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출제가 됐고, 그리고 여기 끝나고 나면 이제 현장 모의고사가 진행이 된다고. 현장 모의고사가. 사실 현장 모의고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작년도 여름 무료로 여러분 여기 오시면 형법 실무종합 시험도 치실 수 있고, 현장 모의고사 주관식 경찰행정법도 치실 수 있고, 직접 제가 채점해서 여러분들한테 다 피드백해서 전부 다 점수까지 다 매겨서 여러분들한테 우편으로 다 보내서 여러분이 직접 받아봤습니다. 직접 작년에 다 무료로 다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올해 이게 3회가 될지 4회가 될지 5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5회가 된다면은 8, 9, 10, 11, 12 이렇게 될 거고요. 4회로 늘린다면 9, 10, 11, 12. 작년과 똑같이 3회로 진행된다면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진행이 될 거라고. 진행이. 그래서 현장 모의고사에서 출제가 됐다고 제가 아까 여기 지금 공무수탁 사인 약수령하고 그다음에 자배법하고 그다음 공무원 개인의 대의적 책임 있죠. 공무원 개인의 대의적 책임이 여러분이 이제 직접 써봤잖아요. 거기에 이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금년에도 밟을 겁니다. 금년에도. 작년하고는 다른 거는 여기 지금 요 핵심 포인트는 이제 교재로 나온 게 아니라 저희가 프린트물로 제공을 했어요. 이게 200페이지가 넘어갑니다. 근데 올해는 책으로 발간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정식 책으로 작년에 발간했고 나올 거고, 여기도 여러분 책으로 발간이 되고 여기도 책으로 발간이 될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책으로 발간이 돼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밟게 될 거고, 올해 이제 패키지 안에도 요 내용물들이 들어 있습니다. 내용물들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리고 요 일정을 따라가면 여러분 행정법 관련해서는 크게 문제 없이 내년에 아마 여러분이 원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따라오시기만 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새로 개설된 요게 인문 강의라. 인문 강의. 여기 지금 요 4일간에서 7강 되는 인문 강의가 있는데, 적어도 요 인문 강의가 요 뒤에 진행되는 거하고 터무니없이 관련 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전개가 된다면은 그거는 비경제적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한 끝에 제가 선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첫째 시간에 우리가 그 인문 강의 1강 행정법 개관 강의를 할 건데, 행정법 개관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제 그 행정법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요 행정 있죠. 행정을 규율하는 법이에요. 행정을 규율하는 법이 행정법이에요. 행정이 있고 이제 법이 있잖아요. 법이 있는데 요 행정을 규율하는 법이 행정법인데, 행정법을 알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행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행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행정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여러분들이 행정법뿐만 아니라 행정학도 공부하시고 여러 가지 우리 행정법 안에도 무수히 많은 법들이 있어요. 나중에 강론 가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뭐 경찰 행정이죠. 경찰 행정법도 있어요. 경찰 행정법도 있지만 급부행정법도 있어요. 급부행정법. 또는 이제 규제행정이죠. 규제행정법도 있어요. 규제행정법. 또 공용부담법 있어요. 공용부담법. 조세행정법. 군사행정법 쭉 있다. 군사행정법. 그런데 우리는 공부하는 게 나머지 요 급부행정, 규제행정, 공용부담법, 조세, 군사행정 공부가 아니라 경찰행정법을 공부해요. 경찰행정법. 경찰행정도 엄밀하게 하면
행정 분야 중에 일부분입니다. 경찰 행정도 행정 분야 중에 일부분이다. 일부분. 그러면 공통분모가 다 행정인데 그 행정을 규율하는 법이 행정법이고 과연 행정이 뭐냐? 행정이 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이 있어요. 논란이. 근데 대체적으로 통설적 견해가 양태설이에요. 저희 교재에 소설되어 있는 것처럼 통설적 견해가 양태설인데 그 양태설에 따랐을 때 행정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법 아래서 법의 규율을 받으면서 이 말이야. 법 아래서 법의 규율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요 행정이란 놈은 지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법의 규율을 받아요. 법을 따라야 돼요. 우리가 법을 따른다는 걸 우리가 법치 행정이라고 그래요. 법치 행정. 법치 행정. 그러니까 그런데 요 법에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통상적인 법인데 우리가 법에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하겠지만 한 나라의 최고법이 헌법이야. 한 나라의 최고법이 헌법입니다. 헌법.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은 국민의 결정한 헌법을 위배할 수가 없어요. 헌법 조문이 131개 조문밖에 안 되지만 그 조문 안에는 무수히 많은 의미들이 들어있어요. 조문은 몇 개 안 되지만 상대적으로 헌법은 일반 법률보다 좀 추상적이죠. 그렇지만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법치 행정이에요. 법치 행정.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놈은 지 마음대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법 아래서 법의 규율을 받으면서, 즉 법치 행정에 따라서 자, 요 행정을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걸 뭐라 하면 행정의 목적이에요. 국가 목적. 목적. 행정의 목적은 공익을 실현하는 겁니다. 공익을. 보통 우리가 공익하고 대비되는 개념이 사익이야. 사익. 공익하고 대비되는 개념이 사익이라고 해요. 사익. 여러분, 공익이라는 거는 만장일치가 아닙니다. 만장일치가. 우리나라 인구가 한 5천만 정도 되나요? 5천만 명 모두의 이익을 국가가 보존해 주면 좋겠죠. 그러나 공익은 만장일치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다수 있죠. 다수. 그러니까 소수가 좀 희생되더라도 대다수 국민들한테 이익이 되면 그 행정은 정당성을 갖게 돼요. 정당성. 그러니까 행정을 편 과정에서는 소수자의 희생이 따라. 희생이.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나중에 비례 원칙 가게 되면 이익 형량을 한다고. 이익 형량을.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이 비례 원칙의 3대 내용인데 그 중에 비례 원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상당성입니다. 상당성은 요 행정작용을 편으로 인해서 잃게 되는 사익보다 얻게 되는 공익이 더 커야 돼요. 그래서 공익을 실현하는 거다. 공익을. 행정의 목적은 이 공익을 실현하는 거다. 공익을. 근데 이 공익에는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 소극적 공익이 있고 적극적 공익이 있어요. 적극적 공익. 그러니까 소극적 공익은 우리가 보통 질서 유지. 좀 지우겠습니다. 질서 유지하고 안전보장이 있어요. 안전보장. 적극적 공익에는 여러분들 공공복리라는 개념이 있어요. 공공복리.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여러분들 급부행정 있잖아요. 급부행정. 급부행정은 주로 이제 공공복리를 추구하는 겁니다. 공용부담법도 상대적으로 공공복리를 더 추구하는 거예요. 추구하는 거. 근데 우리 시험하고 관련해 있는 경찰 행정작용, 군사행정은 엄밀하게 하면은 여러 가지를 넣고 있지만은 국가의 안전 또는 국민의 외적으로부터의 보호,
그러니까 경찰 행정작용이나 군사 행정작용은 상대적으로 공공공기보다는 질서 유지나 안전 보장과 보다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주로 공익 중에서도 우리 경찰 행정작용은 소극적 공익, 소극적 공익은 질서 유지나 안전 보장을 위한 작용이다.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공익을 실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소극적 공익이지만 그렇지만 질서 유지나 안전 보장을 위해서 소극적으로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소극적 상대적으로 소극적 공익이라고 하지만 이걸 적극적으로 실현합니다. 지금 사회가 혼란해요. 사회가 혼란하는데 그 혼란을 해체시켜서 원래 정돈된 상태로 되돌려놓는 거예요. 되돌려놓는 거. 경찰상 장애 상태, 경찰상 위험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죠. 위험을 빨리 제거해야 돼요. 위험이 빨리 제거돼야 사회가 보다 편안해진다. 그래서 질서 유지하고 안전 보장, 우리가 상대적으로 소극적 공익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소극적 공익이라 하더라도 그걸 적극적으로 실현해. 적극적으로. 우리가 재판작용 같은 경우는 직접 국가가 나서서 하는 게 아니죠. 왜? 사안 자체를 국가가 정확히 아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보통 당사자들의 소송의 제기를 받아야지만이 사법부인 법원은 그 내용을 알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 사법부가 재판해 주지 않습니다. 사법부는 반드시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해야지만이 법원이 이에 대해서 재판이라는 결과물로 답을 해줘요. 근데 행정은 당사자가 나서건 나서지 않건 직접적으로 나서야 돼요. 예를 들어서 경찰상 위해 상태가 있다 그러면 그 피해자가 꼭 신고를 해야지만이 경찰이 출동을 해서 그 위해 상태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경찰이 직권으로 만약에 그 사안을 접수를 하게 되면 질서 유지나 안전 보장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극적 공익 실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해지는 국가 활동인데 이때 국가 활동이라는 게 주먹 구구식으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조직적으로 이루어져요. 조직적으로 통일적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한 나라에 요 행정권이라는 게 여러분 행정권이라는 게 있다면 여러분 입법, 사법, 행정이 있잖아요.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이 있고 그다음에 법을 집행하는 행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법을 행정이 있고 이에 대한 판단하는 사법기관이 있다. 사법기관이. 물론 이제 입법부나 사법부도 때에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행정작용을 할 수도 있어요. 행정작용을. 근데 요 행정권은 기본적으로 최고 정점에 있는 게 여러분 대통령이지. 대통령을 정점으로 해서 하게 되는데 여러분 실제 우리나라는 16부가 있죠. 16부가. 그리고 여러분 16개 부처 중에서 우리 경찰은 행정안전부 소속이에요. 행정안전부. 행안부, 행정안전부 소속이라면 행정안전부. 그러니까 행정안전부 장관이 있죠. 장관이. 그 위에 누가 있어요? 대통령이 있다. 대통령이. 그리고 실제 여러분 정부조직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부조직법이 있고 여러분 우리 관련 조직법 관련해서 경찰법이 있단 말이에요. 경찰법이. 당연히 행안부 안에 외청으로서 경찰청이 있어요. 경찰청. 그래서 경찰청에는 여러분 경찰청장이 있잖아요. 경찰청장이 있고 밑에 지방경찰청이 있죠. 지방경찰청. 당연히 지방경찰청에는 지방경찰청장이 있단 말이에요. 청장이. 그래서 경찰청장은 여러분 알다시피 치안총감이에요. 치안총감. 그 다음에 지방경찰청장인데 모든 지방경찰청장인 게 아니라 서울지방경찰청장, 부산지방경찰청장, 인천지방경찰청장, 현재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하게 돼 있죠. 치안정감으로. 그래서 보통 치안정감이 청장인 곳은 보통 경무관이 3명이 달라붙어요. 경무관이 제1부장, 2부장, 3부장 이렇게. 보통 일반 경찰은 보통 치안감이 청장인데 그리고 요 지방경찰청 밑에 여러분 경찰서가 있잖아요. 경찰서가. 물론 경찰서 안에 당연히 경찰서장이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통일성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이루어져요. 이게 뭐냐면 행정이에요. 행정. 근데 이 행정에다 말 하나 더 붙이면 경찰행정이에요. 경찰행정은 뭐냐?
법치주의에 따라서 법의 규율을 받으면서 뭘 실현하기 위해서 질서유지와 안전보장이라는 이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고, 요 공익을 실현하는 작용은 주목구구식을 누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가져요. 개통조직을 가지면서 통일적으로 이루어지는 적극적 형성적인 국가 활동 내지 국가 작용이다. 요게 이제 경찰 행정이에요. 경찰 행정. 근데 그걸 규율하는 법이 이제 행정법이죠. 우리 이 영역에 적용하면 이게 경찰 행정법이 되는 거예요. 경찰 행정법. 그럼 행정법은 어떻게 이루어졌냐? 거기 나온 것처럼 요 행정의 조직 있죠. 행정의 조직. 그다음 작용. 구제. 제일 중요한 영역이 요 세 가지란 말이죠. 조직, 작용, 구제. 조직, 작용, 구제에 관한 법인데, 법에는 이제 국내법이 있고 국제법이 있어요. 국제법이. 행정법은 국내법이야. 국내법. 그리고 법에는 공법이 있고 사법이 있어요. 사법이. 좀 이따 여러분 사법과 공법 이야기도 할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법이 민법이야. 민법. 가장 대표적인 공법이 행정법이야. 행정법. 민법 말고도 있어요. 상법도 사법이야.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다 공법이야. 공법. 그런데 공법 하나를 들어라. 그러면 보통 행정법을 공법이라고 지칭을 하고, 보통 사법의 대표 주자가 민법이에요. 민법. 행정법은 민법이 아니라 공법이다. 국제법이 아니라 국내법이다. 근데 그게 조직과 작용 구제에 관한 거다. 이 조직은 행정 조직 내부의 문제입니다. 내부의 문제고, 요 조직들이 이제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실제 경찰 행정이 실효성을 갖고 이 경찰 목적을 달성하는데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이 조직이 어떻게 꾸려지냐에 따라서도 결과물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 조직은 바뀔 수 있어요. 검경 수사권이 독립되고 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영원한 게 아니라 이 조직 배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다고요. 지금 현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분리 움직임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 작용과 이제 구제인데, 요 작용은 이 조직체가 목적을 위해서 외부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영향을. 근데 요 작용을 함에 있어서는 조직도 마찬가지고 법치행정이 조직의 경우에도 작동하는 거고 작용의 경우에도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에 작동을 하면 그게 행정조직 법치주의, 행정조직 법정주의, 행정조직 법정주의. 그리고 작용 쪽에 가면 주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게 세 가지야. 나중에 법치주의 하겠지만 법률의 법규 창조력, 법률 우위, 법률 유보. 여러분들 항상 시험에서 법률 우위하고 법률 유보를 항상 따지거든요. 과연 행정이 법대로 집행됐느냐. 법대로 집행되지 않으면 위법이야. 법대로 집행이 되면 적법이고 법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법이 된다고. 위법이. 이게 이제 법대로 이루어지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행정작용이 위법한 작용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적법한 작용이 될 수도 있어요. 적법한 작용이. 시험은 절대로 적법한 거 나오지 않아요. 위법한 작용. 그럼 여러분 이게 위법인 적법인지 알려면 일단 법을 먼저 알아요. 법을. 법에는 헌법도 있고 법률도 있고, 그리고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법률로부터 수권을 받아서 만들어진 행정입법도 있단 말이에요. 행정입법. 이른바 나중에 보겠지만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이죠. 행정규칙이. 근데 우리 시험범위는 조직법은 시험범위가 아니에요. 조직법은 시험범위가 아니라고요. 작용하고 구제만이 시험범위라고 딱 정해져 있어요. 주관식 행정법에는. 조직법은 시험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경찰법은 조직에 관한 법이야. 조직에 관한 법. 그런데 작용에 관한 법이죠. 이 작용에 관한 법의 가장 대표인 게 경찰관 직무집행법이야. 경찰관 직무집행법. 특히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저희 시험에 있어서 중요한 조문이란 말이에요. 중요한 조문. 그래서 여러 가지 표준 조항도 있고 거기에 이제 일반 조항, 경직법 제2조 7호 나중에 일반 조항, 다른 말로 개괄 조항이 있어요. 개괄 조항이. 그래서 행정을 규율하는 법이 행정법인데, 행정법은 행정의 조직, 말을 바꾸면 경찰의 조직,
그다음 경찰의 작용. 그리고 그 경찰의 작용은 적법한 작용이 될 수도 있고 위법한 작용이 될 수도 있다. 위법한 작용이. 그리고 그 적법한 작용에 의해서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 손실이 특별한 손실이 발생될 수 있단 말이에요. 위법한 작용에 의해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손해가. 그래서 위법한 작용에 대한 구제 수단 또는 적법한 작용에 대한 구제 수단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작용하고 구제는 서로 궤를 같이 하고 있어요. 맞물려 있어요. 맞물려 있단 말이에요. 작용 따로 구제 따로가 아니라 작용과 구제는 서로 맞물려 있다. 다만 요 작용이 권력 작용이냐 아니면 비권력 작용이냐, 권력 작용이냐 아니면 비권력 작용이냐, 또는 그래 가장 중요한 게 권력 작용이냐 비권력 작용이냐. 또 권력 작용이라면 이게 일반적 권력 작용이냐 아니면 개별적인 권력 작용이냐에 따라서 그 구제 수단이 달라져요. 그래서 항상 요 작용의 성질을 따져줘야 되는 거예요. 작용의 성질. 그러니까 요 작용이 나오면 작용의 법적 성질을 따져주는 거예요. 법적 성질을. 이게 권력적이냐 비권력적이냐, 아니면 일반적 추상적인 규범이냐 아니면 개별적 구체적인 처분이냐. 그거에 대한 구제 수단이 달라지기 때문에 나중에 구제 수단에 뭐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볼 거랍니다. 그리고 요 법치 행정, 법을 따랐냐 안 따랐냐, 법에 근거해서 이 행정이 이루어졌냐 아니냐를 따진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게 법적 근거입니다. 법적 근거. 요게 뭐냐면 법적 근거 문제가 법률 유보 문제야. 법률 유보. 법적 근거가 있냐 없냐. 그다음에 법적 근거가 있다. 그 법대로 했냐 안 했냐의 문제가 법률 우위의 문제야. 법률 우위. 그러니까 법률 유보, 법률 우위. 이걸 항상 따지는 거예요. 다음 강좌 시간에 선생님이 법치 행정을 할 겁니다. 법치 행정을. 지금 흐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7강을 만들어 놓은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래서 지금 행정에 의하고 인문강의 행정에 의하고 행정법에 의의가 있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서 일단 1강을 마무리할게요. 1강을. 그래서 1강 좀 덜한 부분은 그 다음에 있는 거하고 연관이 돼 있어서 선생님이 여기서 멈춘 겁니다. 그래서 첫째 강좌 시간에 여러분 하루 2020년도에 어떻게 우리가 진행이 돼서 2021년도 시험에 대비하게끔 되는 거냐. 미리 말씀드리지만 현장 모의고사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행정법이라는 것은 행정을 규율하는 법이고 그 행정 중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다. 여러 가지 행정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모든 행정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경찰 행정을 공부하는 거다. 근데 이 경찰 행정법도 여러분 총론이 있고 강론이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총론 파트는 급행정이 됐건 규제행정이 됐건 공용부담이 됐건 조세행정이 됐건 군사행정이 다 공통이야. 그래서 총론은 다 공통이야. 공통. 강론에 있어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 행정작용을 일반 행정작용하고 이렇게 특별행정작용으로 나누거든요. 특별행정작용으로. 일반 행정작용은 행정법 총론에서 배워요. 3강 때 인문강의 3강 때 행정작용의 형식을 봅니다. 물론 여기 인문강의의 로마자 4번에 행정작용의 형식을 간단히 써놨어요. 행정작용의 형식을 간단히 써놨는데 요거는 제4강에서 다시 한번 봅니다. 4강 법치주의가 끝나고 나면 행정작용의 형식에 대해서 하나하나 볼 거라고요. 행정입법, 행정행위, 행정계획, 사실행위 안에 권력적 사실행위가 있고 비권력적 사실행위가 있는데 하나하나씩 들춰볼 거라고요. 특히 그 행정작용의 형식 중에서 우리 경찰 행정작용과 관련해서는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 주관식 시험에서는 어느 게 가장 많이 나오는지가 제가 말씀드릴 건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귀추의 주목을 가지고 제 강의를 따라오셔야 돼요. 잠깐 쉬었다가 인문 2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